드리려면 적어도 자료는 좀 숙지하셔서 답변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답변이 좀 자신 있게 나오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 자료들에 대해서 물론 9월 1일자로 뭐 임명받으셔서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이 자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12개 기관 다 합쳐야 이거 한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숙지를 못하시는 건 위관장님들께서 좀 이거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 아까 저거 미리 아주 그 간곡하게 당부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천 야영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십니까? 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기반 공사를 위한 터프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 터파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2017년도 이해에 추경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제천교육장님께 제천교육지원청과 그 학생회관 네. 그 의센터 설립 관련해서 이제 제천 쪽이 이상하게 물론 이제 그 이 절차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 원래 2016년도에 사실은 전 수련원장님께서 제천 야영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글램핑 텐트 15동 복합시설 2층 건물 기타 시설물 환경 개선해서 24억 원을 그때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네. 2016년도에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학생야영장 뒤에 자연녹지 지역에 그 자연녹지 지역에 사실은 우리 그 학생 복합시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 복합시설이 맞죠? 강당이. 예. 근데 굳이 이거를 24억을 들여서 글램핑 텐트 설치하고 그 강당은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개축이 안 되므로 다시 그거를 없애고 학교 운동장에 짓겠다고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신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어이 그때 고집 부리셔가지고 24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 제천 학생 야영장 그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셔서 2016년도 3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에 이해 추경에서 이거 그 시설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뭐죠? 숲속의 집, 네. 통나무집 네. 15동 그리고 복합시설 2층 네. 그리고 그 데크시설 이렇게 해서 갑자기 64억 원이란 예산. 그러니까 본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그 전국 소년체전 격려 방문을 간 아산 천안까지 쫓아와서 그 그림을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한 게 24억짜리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기어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3회 추경에. 그래놓고 2017년도에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뒤에 자연녹지가 해제되는 걸 봐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때 가서 뒤에다가 복합시설 지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저희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연녹지 해제 안 된다고 그래서 고집 부려서 24억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더니 2017년도에 다시 추경에다가 그거 우리가 전에 한 거는 다 잘못됐다 24억짜리 그거 무효로 하고 64억짜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추진하셨단 말이에요. 네.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64억 원짜리를 다시 본인들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다수당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통과시켰던 예산 전체가 다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이건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64억짜리 다시 해달라라고 2017년에 와서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제천 학생 야영장이에요. 네. 이거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이제 제가 파악하고는 그때 2016년 12월 14일자로다가 3회 추경이 성립이 됐습니다. 네. 근데
2016년 12월 16일자로다가 산림보호구역 해제됐다는 그 공문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 원장님 네. 고대목에서 잠깐 자연보호구역이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제라기보다는 그거를 노력을 해봐라. 그리고 천천히 가자.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라고 저희 의회에서 권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절대 해제가 안 됩니다 해서 통과시킨 게 24억이에요. 그렇게 그래 앞으로 그래 그 열흘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더군다나 본인의 어제 제천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의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건축 관련 일을 할 때 이렇게 열흘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쓰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측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중은 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반드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집부리고 난리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해서 편성했던 예산이 이건 다 소용없는 예산이라고 스스로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원장님. 맞습니까? 네. 그 24억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을 하고 2017년도에 다시 또 편성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수련 원장님? 막 40억씩이나 더 증액해서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몇 개월 만에? 그 전에 24억짜리가 완벽하다고 하셨던 수련 원장님께서 몇 개월 만에 수련원에서 몇 개월 만에 40억의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먼저 했던 건 잘못됐고 이렇게 40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그때 당시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러셔서 물론 그때 의회에서 할 수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말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이 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을 처리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박동 15동은 어떤 용도로 이용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학생 수련 활동을 해야 되고 학생 수련 활동이 끝나는 시기에는 교직원 힐링 연수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시는 데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도 합니다. 지역에서는 이게 학생 수련 시설로서 야영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학생의 수련 활동의 어떤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교직원들의 어떤 수련 시설로서의 역할에 더 부합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거는 아니고 학생 수련 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련 활동이 주가 되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절차 번복과 이런 행태는 더 이상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원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관계자분들이 다 이렇게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기관에도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8쪽인데요. 원장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8쪽에 저희 의회 이게 보고한 수감 자료에 있는 내용이 학부모 교육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학부모 교육의 기본 과정 수업 공개의 날 그리고 영재합급 공개 수업 개강식 수료식 공개 수업 개강식 공개 수업 개강식 수료식 공개 수업 이게 학부모 교육입니까, 원장님? 이거 답변자는 작성자가 여기 써 있는 그 날은 학부모님이
같이 우리 원 일정에 참여한 것을 아마 학부모 일종의 학부모님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우리 원을 알려주고 우리 원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한 걸 생각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잘못 작성했다고요, 원장님? 제가 잘못한 거죠. 결론은 제 책임이니까요. 이게 도대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대학 이상은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자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학부모 교육, 그래, 공개 수업, 개강식, 수료식, 이게 어떻게 학부모 교육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렇게 작은 그 양의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으로 다 채워 놓으신다면 굳이 안 했으면 오히려 교육과학령 거 딱 보세요. 35쪽에 보세요. 학부모 과학교실에서 학부모 교육 한 건만 썼잖아요. 그냥 한 건만 하시면 돼요. 하신 것만. 예, 위원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도서관이나 뭐 충주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뭐 그 성인들 중에 그 학부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수가 들어간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좀 다음부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이렇게 해서 하셨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오해를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서 좀 하셨는지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다음부터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진학 페스티벌, 진학 박람회 여기 학부모 몇 명이 와서 교육받았습니까? 진로교육원장님? 특별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이거 학부모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건 박람회에 그냥 왔다 갔을 수도 있고 안 왔다 갔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식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교육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교육원이 본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내 교육은 학생들이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합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감성 캠프가 있고. 네, 그러면은 합숙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숙박교육은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원장님?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사실 그 진천의 국제교육원 애초에 그 외국어 교육원이었죠. 예, 그걸 거기 진천에 위치한 이유는 숙박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다가 위치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건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현장의 진천에 숙박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거기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진천에서? 저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가 6개 여기서 필요에 따라 순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날 기획 협의를 할 때는 월요일은 가능하면 진천에서 근무를 하지만 기타 요일에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센터로 가고 이렇게 순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장님으로서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과연 본원이 진천에 적합한지 진천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사실은 저희 원이 전체 6개로 분산 운영되기 때문에 총 인력은 많은데요.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원장님 예. 본원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주에 위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개선 노력을 하셔야죠. 네, 제가 봐도 왜 진천에 분원을 놓고 단지 숙박 프로그램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천 분원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는 수련 그 프로그램을
그 파주의 영어교육원이 지금 유명무실해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위원장님. 진천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진천도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아, 그렇지만. 그럼 진천 숙박교육이 제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본원이 어디에 청주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셨다면 예. 거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거의 다. 예. 거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추진하고 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로 본원을 지금 청주로 청주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그게 가능합니까? 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또 막대한 예산이 아니요, 예산은 필요 예, 없고요. 부담되는 겁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이제 진천 본원에서 총무부하고 교수부에서 우리원 전체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력을 좀 가지고 있는 총 인력을 원활하게 배치해서 쓰려면은 그 청주로 옮겨서 운영부하고 다문화센터 양쪽을 본원으로 해서 그 인력을 적절하게 제가 네, 어쨌든 청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고민하신 것,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가져오셔서 저희 의회에 미리 사전에 좀 보고를 해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통입니다. 아까 중앙도서관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충주 학생회관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심하게 다치셨는데 또 되게 가시라고 해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셔서 중학생회관장 박승엽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덴마크 연수 가서 봤을 때 모든 곳에 중앙에 공공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 주로 영유아 자료실이나 학부모와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돼 있으신 겁니까? 학생회관장님, 충주 학생회관장님? 다시 한번 네, 영유아가 예. 그곳에서 도서나 이런 어떤 미디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고요. 도서관 저희 내에, 학생회관 내에. 예, 평생학습실도 몇 개 있고요. 네. 영유아 아이들이 와서 이제 네. 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동굴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그곳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평생학습실에서 좀 계실 지금 오랫동안 제가 기억하기로 충북 중앙도서관에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모자열람실처럼 이제 중앙도서관 네네. 모자열람실처럼 네네. 저희도 이제 아동 자료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좀 있는데 좀 시설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이제 온돌로 해서 제대로 좀 구비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의 도서관을 가봤을 때 유모차 거치대가 있어서 수십 대의 유모차가 거기에 다 거치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들이 영유아를 데리고 도서관에 와서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돼 있었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장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런 환경을 이제 시설 개선 사업에서 그런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기관장님을 비롯한 단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